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통틀어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특검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된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 조사 엿새 만에 법원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시세 조정 사실을 몰랐고 통일교 측의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김 씨는 건진 법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증인신문에서 핵심적인 증언이 나오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쏙 빼고 샤넬 가방만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던 지난해 1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가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내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지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주 의혹에 휩싸였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김 씨가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재작년 7월, 무려 4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가 진행됐고 담당 수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에 보고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후 최종적으로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면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본격적인 수사 끝에 김 씨는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가 주가 조작으로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1심 결론을 받아들게 됩니다. 진행 중인 다른 통일교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재판이 끝난 직후 같은 재판부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도 연이어 진행합니다. 세 사람의 혐의는 일부 섞여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에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윤 전 본부장에겐 권 의원에게 건넨 것에 더해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형과 추징금 1억 원 부과를 요청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통일교 측 인사들을 만난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쇼핑백에 든 1억 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내내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윤 전 본부장도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관련 진술도 흔들리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올 통일교 사건들의 1심 결과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교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데다 정치권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신빙성 여부도 판가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해온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교단의 논리 역시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 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요원의 총격에 미국인 2명이 숨져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미네소타에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을 파견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인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진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 통제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경보호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이 톰 호먼 국경 차르 이민 문제 이 총괄 책임자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먼 파견 결정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이끄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 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고 폭력적이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비노 대장의 역할을 호먼이 대신하거나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 단속을 거세게 비난해온 정적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와 협력을 요청했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유화 제스처를 비쳤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사기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방요원들이 대거 투입돼 이 지역에 많은 소말리아계 등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연방요원이 쏜 총격에 미국인 2명이 숨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고 민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철수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속 요원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29조 원 이상의 대규모 복지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현재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시위의 일부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단속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른 보비노 국경 순찰 대장의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When, as a politician, if you choose collusion and corruption as a choice, then there are consequences and actions that take place because of that.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 유력 신문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다른 나라 정상들까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실패했고 미국인들에게 이 분노와 불안감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며 이젠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멈춰설 때라고 짚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마저도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토니오 티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ICE의
총격 사망 사건은 권한 남용이라며 무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정도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나라지만 이번엔 경고의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수립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정기본에는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오는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새로 짓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을 공식화한 가운데 아직 부동산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지만 토어제 등 제약 속에서 금매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양도세 중과 부활이 대통령 발언으로 확정됐지만 중개업자들은 큰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거는 특별히 뭐 매물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렇다 해서 뭐 특별히 뭐 나하고 그런 건 양도세 중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2주택자가 송파구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3년 보유하고 11억 원의 양도 차익을 봤을 경우 양도세가 4억 3,805만 원에서 7억 1,217만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 당분간은 절세 목적의 급매물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다만 중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엔 다소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팔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였잖아요. 뭐 예전 같으면 팔아야지 하고 좀 물건들이 쏙쏙쏙 나올 텐데 토지거래 허가면 어떻게 지금 삐져 살고 있을 텐데.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핵심지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중과를 하게 되면 이 매물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이 축소되어서 시장이 우상향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증여 건수는 한 달 전 대비 47% 급증한 상황. 중과가 부활하는 5월 10일 이후에 매물 잠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버티기 수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 모두에게 부담이 큰 보유세 인상 여부가 오히려 더 큰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며 4년 만에 1000스닥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5천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5천선 아래로 물러나 4,949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화 초강세에 하락한 원달러 환율까지 오늘 금융시장 상황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실시합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재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연구기관 등을 찾아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합니다. 이번 연례협의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상반기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근 인덕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덕션 상판의 흠집을 막고 냄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덕션 보호 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인덕션 보호 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화재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오에 공개됩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투자하기 어려웠던 비싼 첨단 장비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오늘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한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지난주 추위를 키웠던 대기 상층의 블로킹 현상은 해소됐지만 북쪽에서 새로운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며 이번 주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와 함께 밤사이 울릉도에는 최고 10cm, 제주 산간에 1에서 5cm, 호남과 충청 일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와 보일러는 물론 자동차까지 고장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한파 대비 관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데 강추위엔 외출 시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동파 위험이 커집니다. 영하 10도의 날씨가 사흘 이상 지속되면 가전제품의 결빙, 동파와 관련된 서비스 신청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베란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0.2도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세탁 이후 남아있는 물이 한파에 얼면 호스나 내부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이 길어진다면 급수 호스를 분리해 내부에 남은 물을 털어 완전히 비워두는 게 좋고 끝부분이 배수구의 고인물에 잠기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결빙 예방이 가능한 세탁기라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항상 물이 고여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수를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보일러는 한파에 배관이 얼거나 터지는 사고가 잦은데 난방과 온수가 동시에 끊길 수 있고 수리비도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보일러는 장기간 여행을 가더라도 전원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난방 온도는 최저 10도 정도로 유지하고 온수 기능도 최소 설정으로 켜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감싸거나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한파에는 자동차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채우고 워셔액도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겨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시동 상태를 점검하고 냉각수도 적정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만약에 없거나 만약에 그 정량이 없으면 히터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파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충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대비가 한파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2회 한국영상편집기자상에 YTN 신수정, 고창영 영상편집기자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는 어제 SBS 컨퍼런스 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YTN 신수정 영상편집기자에게 기획보도 편집 부문 최우수상을, 고창영 영상편집기자에게는 기획보도 편집 부문 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신수정 기자는 YTN 연말기획 2024년 올해 10대 뉴스 문화 스포츠 분야를 편집해 보도하며 적절한 효과와 사진 자료를 적용한 혁신적인 편집 콘셉트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고창영 기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알리는 영상 보도를 통해서 사진과 자막 등의 정교한 활용으로 복잡한 이슈를 능숙하게 응축해냈다는 평을 받으며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원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녹취 120여 개가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분석 중이라고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녹취에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단하려 한 여러 정황이 세세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 언급된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공천원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이듬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정치연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선거에 나오려던 김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로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컴퓨터에서 나온 녹취는 120여 개. 이 가운데 YTN은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녹취를 중심으로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경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진이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 공천원금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양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잔뜩 주면서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A 의원에게 출마할 수 있게 부탁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또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도 언급됩니다. 김 시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민주당 B 의원이 공천 작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방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을 잡아야 하는데 비용이 들 거라고 하자 김 시 의원은 되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겠냐고 답하는 내용의 녹취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YTN에 자신이 김 시 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선거 출마를 강선우 의원이 반대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실제로 돈이 오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 사이 김 시의원과 양 전 시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과 함께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또 이들이 김 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주려 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 경찰 수사가 녹취에 언급된 의원들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경과를 봐야 하고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워낙 사건이 많아 한꺼번에 조사하기 어렵다며 조사 준비가 되는 대로 출석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관을 실은 항공기가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형 태극기로 감싼 이 수석 부의장의 관은 현지 시간 27일 새벽 0시 41분쯤 대한항공 476편에 실려 베트남 호찌민시 떤섯 국제공항을 떠났습니다. 항공기는 공항 혼잡으로 당초 예정보다 50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현지를 찾은 의원들이 탑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당무만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에 집중하길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정 대표가 추모 기간 정쟁적 요소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언행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단식을 멈추고 치료를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 만인 어제 퇴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재활과 회복 환경을 고려해 점심 무렵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엄중한 전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복귀 시점은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탈당 권고 징계 결정 등 일련의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SUV가 3층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나가 1층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 3층에 주차된 흰색 SUV가 출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건물 벽을 뚫고 나간 차량은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음을 내면서 무조건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 가보니까 근무자 얘기가 가보니까 바로 차가 떨어져가 있는 거죠. 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7시 반쯤. 식당이 모여있는 곳에 차가 떨어져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가 떨어질 당시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운전자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 주차장 벽면에는 철제 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대형마트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택시가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장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울산 태화강 강변 축구장 5개 크기의 억새밭이 방화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피의자가 라이터로 불을 지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말 저녁 시간, 강변 억새밭 곳곳에서 불기둥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현장에 난데없이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나더니 지나간 도로에서 새롭게 불이 시작됩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한 채 자전거는 유유히 억새밭을 빠져나갑니다. 자전거에 탄 사람은 50대 남성 A씨. 경찰은 라이터로 억새밭 6곳에 불을 붙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갈대숲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갈대숲에 불을 붙이고 또 이동해서 또 붙이고 이동해서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 불로 3만 5천 제곱미터가 되는 억새밭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울산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 3,000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바람에 불길이 날아들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자체는 안전 안내 문자까지 보냈고 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조 경보로 변경되어 발효 중에 있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도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자백했지만 동기는 행설수설하는 등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화 하루 만에 A씨를 건거한 경찰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제휴를 거절한 경쟁업체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이사 A씨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10년 가까이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목사를 지난 2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돼지농장에서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돼지 2만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산모 권모 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군 2인자의 낙마가 공식 확인된 이튿날 군대 당조직 선거 규정이 발표됐는데요. 내년 가을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4연임에 쐐기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문을 연 2023년 3월 양회. 새로 뽑힌 중앙군사위원회 장군 6명이 선서에 나섭니다. 그런데 대표로 나온 장유샤 제1부주석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원래 법정 책임을 이행한다고 암송해야 할 대목을 헌법으로 잘못 읊은 겁니다. 뒤따라 복창하던 나머지 장성들 사이에선 순간 불협 화음이 연출됩니다. 维护宪法权威维护宪法权威履行宪法职责履行宪法职责 공교롭게도 불과 3년 뒤 이들 대부분은 위법 행위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남은 건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과 부패 척결에 칼자루를 쥔 장성민 기율검사위 서기 2명뿐입니다. 严重辜负党中央、中央军委信任重托，严重践踏破坏军委主席负责制。 지난 24일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샤 부주석을 내친 이튿날 군대 당조직 선거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군내 당대표대회나 당위원회 등의 선거 업무를 재정비한 것으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지방 당대회와 전국 대표 선출을 염두에 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선 민주적 투표 절차보단 사전 인사 검증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침 성격을 띠는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꾸려졌다던 군 수뇌부가 사실상 무너진 만큼 4연임 포석은 총구 권력 재편에서부터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7천여 명이 공항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전동 눈썰매를 타고 산속에 들어간 관광객이 조난을 겪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 차들이 눈길에 갇혀 있습니다. 눈 속에 빠진 바퀴는 헛돌기만 할 뿐 좀처럼 차량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바닥 곳곳에서 이용객들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편의점은 식료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폭설로 버스와 철도편이 모두 끊겨 공항 이용객 7천 명이 발이 묶인 채 하룻밤을 꼬박 새야 했습니다. あと帰るだけなのに帰れなくて寝てないんですよ. 홋카이도 삿포로에는 24시간 동안 54cm의 눈이 쌓였는데 1월 관측 사상 최대입니다. 昨日はあちこちで埋まってて、私も5台くらい押しました。道幅狭いから前から車来たらどうにもできないですね. 아오모리현에서는 스노모빌을 타던 관광객 8명이 12시간 넘게 조난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목장 안으로 대피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니가타현에서는 50대 남성이 지붕에서 눈을 치우다 떨어져 사망하는 등 제설 작업 중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 홋카이도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파와 폭설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어진 폭설로 곳에 따라 2m에서 많은 곳은 4m 이상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북일본과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강력한 눈 폭풍이 상륙한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민간 전용기가 추락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저녁 7시 45분쯤 미국 북동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8명을 태운 민간 전용기가 이륙 도중 추락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 사고로 전용기에 타고 있던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를 모의해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 벼락이 떨어져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오후 1시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브라질리아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벼락이 떨어져 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낙뢰 사고를 당한 89명을 치료했고 이 중 4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멕시코 공연 일정을 늘리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열리는 BTS의 멕시코 공연에 수많은 젊은이가 입장권을 구하지 못했다며 입장권이 15만 장 넘게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려던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TS 공연의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과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우리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어르신들에게 디지털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물론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강의실. 어르신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업을 듣습니다. 이번 과제는 스마트폰에서 영화관 앱 설치하기. 노트 필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기가 검색 창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고 써보세요. 이제 엔터를 누르시는 거죠. 찾기, 돋보기를 누르시면 찾는 거거든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습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뭔가 오면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대신 스마트 기술,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차지하는 시대. 카페나 식당을 가면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맞이하는 환경이 어르신들에겐 녹록지 않습니다. 한글 모르면 문맹인데 이런 거 말하자면 컴퓨터 모양 이거 하는 거 모르면은 컴맹이 되겠다고 한글 모르는 거나 나중에 가면 똑같이 되겠다고. 더구나 인공지능 기술까지 생활 속으로 파고들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로 느껴집니다. 갈수록 이런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못 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식당 가면 아직 뭐 키오스크 이런 건 하니까 어렵진 않은데 뭔 신기술인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높은 벽으로 느껴지는 디지털 기술을 익히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반복. 교실에서 듣는 강의는 물론 운동도 하고 커피도 주문하며 디지털 기기와 친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어르신들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이 굉장히 지금 디지털하고 관계없는 인상이기 때문에 최신 기기들을 갖다가 접하시면서 좀 더 디지털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신감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센터를 6곳으로 늘려 어르신들에게 디지털과 함께하는 배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돼 유럽에서 분유 리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들 제품이 정식 수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슬레와 락탈리스, 사눌락 등 원료 품질 문제로 회수 중인 분유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생산 분유 56개 품목과 수입 분유 57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렷 경례.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말로는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선 그리고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켰다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 기사 사설을 가족들이 올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죄야! 장동혁은 각성하라 외치겠습니다. 장동혁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문제 적용 지원하는 걸 느끼겠습니다. 겨울답게 연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해안가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출근길엔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6.3도, 대구는 영하 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5도, 부산 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추위는 주말 이후에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